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이슈 짚어보기로 간단한 지역 이슈 분석한 후 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송순호 의원, 행정학 박사 안소동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지난 20일을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송 의원의 5분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셨어요. 끝까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진상을 밝혀내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큰 것이죠. 그런데 2018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홍준표 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이다라고 명백하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행정이 밀어붙이고 그 한자를 전원하고 또 전원하기를 종용하고 또 뭐 이제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폐업을 한 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행정이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행정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감사를 통해서 행정에서 잘못을 가려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지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와 관련된 백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도정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행정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합의를 잘 모아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책임 여부 이야기는 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늘 이슈 토크에서 다뤘었는데 안 평론가께서도 이 공공의료 관련한 내용 자주 의견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폐업 원인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뭐 도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내용이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이제 관심 많고 저 업무 영역이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아직까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정이 그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그다음에 행정감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를 내렸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요건이 불비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는 정당한 그 행정적인 절차 행사였다. 이렇게 해서 근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민법상의 그 추한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요건을 갖추면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도 거쳤고 여러 감사에서 지금까지 나온 게 없고 또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도정에 들어왔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 도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저는 뭐 그 송순호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합당하고 용기 있는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폐업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원 환자들의 전원 과정, 그다음 직원들의 어떤 인사 문제, 불이익 문제 이런 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저는 이것은 더 깊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은 저는 충분한 배상 보상까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게 지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이번에 감사를 한다면은 저는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노조원들의 어떤 그 부당한 개입, 인사권 개입, 그런 경영의 어떤 불합리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적자를 안겼다는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면밀하게 감사를 해서 도민들에게 좀 떳떳하게 공개를 좀 해줬으면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백서를 좀 발간을 해서 좀 이 문제를 좀
이번 기회에 저는 완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뭐 추후에 나오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지역 학부모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경남 지역 고교생이라면 누구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에 이어 학생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빚어낸 경남 교육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해법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 의원을 비롯한 도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학비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도교육청에서 이제 화답을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학부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니 1학년 2학기 학비를 좀 지원을 해주면 학부모님들의 좀 가슴이 좀 펴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이거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제안을 했는데 좀 심사숙고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바로 한 이틀 후죠. 월요일 날 바로 이제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내놓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쨌든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조금 김이 빠지는 듯한 느낌도 사실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뭔가 좀 설전도 하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좀 세밀하게 검토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네. 좀 더 다이나믹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건데 너무 쉽게 좀 수용을 하는 바에 김은 조금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표정에서는 그때의 아이, 그 그럼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예, 예, 굉장히 맞습니다. 좋으셨다는 예.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평론가께서는 네. 교육과정이 변하고 이제 무상교육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네. 이 시점에서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거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이 과거에는 무상교육 문제를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그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여러 가지 이념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갈등도 많았는데 저는 뭐 이제 이런 단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무상교육은 뭐 하나의 그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고 가치 문제고 국가나 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은 책임을 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앞당겼으면 좋겠고 이번에 네. 경남도 교육청의 어떤 결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렵고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을 앞당겼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적인 공론, 우리 도민들의 그 공론 협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복지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이념 문제도 아닌데 문제는 이제 재원의 양,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아직까지 좀 완벽하게 의사를 좀 구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복지 예산이 국가 예산은 뭐 40%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복지가 감당해야 될지 이런 문제까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거를 바꿔 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이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전반적으로 다 실현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6개월 앞당겨졌거든요. 조금 일찍 이렇게 요청을 하신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이제 무상교육을 하기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간만 기다리면 내년부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우리 경남도민들 또한 예외는 아니고 또 교육 문제도 또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이런 이제 가계 부담을 좀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학년 2학기에 대한 학비를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경비를 부담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기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무상교육, 뭐 무상의료 이런 말들은 2000년도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것이 과연 가능한 말이냐라는 의구심까지 다 가졌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무상교육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무상의료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의료제도도 역시 국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고 저는 무상교육 자체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OECD 국가가 한 36개국 정도 되는데 36개국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를 보면 세계 11위 내지는 12위 정도 한단 말이죠. 세계 11위의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한다? 그게 35번째, 6번째 나라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좀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좀 더 정감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도 환영하지만 이번에 경남도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제안을 받아서 1학년 2학기 학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학부모로서 저는 기쁘기도 하고 경남도민으로서도 일단 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 얘기를 뭐 잠시 해주셨습니다. 무상교육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포퓰리즘 논란까지 크든 작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 포퓰리즘 논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원래 이제 포퓰리즘은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설득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부정적 의미를 사용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때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제 위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덮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무상 교육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확장 정책을 펴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요. 또 이보다도 더 이제 확장적인 재정을 더 펼쳐야 되는데 저는 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남도청, 도교육청의 재원의 범위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 도민들의 합의 그다음에 복지 재원의 어떤 수용성 이 두 가지 차원에 저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보는데. 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지구 반대쪽에는 그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뭐 그다음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이 원하면 다 해줘라 이렇게 해서 복지 정책을 가속도를 붙이다가 지금 우리가 몰락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은 만약에 3차 추경이 30조 내지 4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간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GDP 대비의 국가 부채 수준은 약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 국가들은 80%, 100%까지도 감당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찍어내고 유로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까지 엎쳤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포퓰리즘이다 하는 이런 정치적 이념 정도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 수용성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 예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무상교육 진행에 일단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또 다행인 게 작년에 지방교육 재정 이 교부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무상교육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괜찮게 흘러갈 건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이제 무상교육 관련해서 특별하게 재원적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이제 공평하게 또 적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정말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국가가 빚을 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이 빚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는 뭐냐면 세원을 조절할 수도 있고 어떤 법률을 통해서 그런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국민들은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국가가 빚을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이번 이제 재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학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 지원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인당 2학기 학비가 한 59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려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한 3만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이나 또 우리 이제 법정으로 면제받고 있는 이제 그룹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한 9,118명이고 이걸 제외하고 나면 한 2만 400명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2만 400명에게 1인당 59만 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134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34억 원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저희들이 이제 물으면 방안을 내놓으라 한 거죠. 그러니까 방안을 내놓으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가능할 거냐를 물으니까 이번 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본래 예산에 잡혀있던 행사나 해외여행 가는 이런 비용들이 많아요. 이런 비용들에서 한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럼 나머지 120억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또 물으니까 거기와 관련해서는 원래 학교 시설비에 연간 5천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명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을 보잖아요. 그럼 입찰을 하고 나면 그게 낙찰률에 따라서 남는 재원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 한 12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130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또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세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에 학비 지원을 통해서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네.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우리 보고를 받았고 네. 도민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뭐 큰 빚 없이 잘 예. 흘러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장선상에서 학생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송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이 제373회 경남도의회 임시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남도 교육청에 학생 재난지원금 계획을 물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뭐 예, 특별한 학생 재난 지원금을 물었는데 그것은 뭐냐 부산하고 울산이 이제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이제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남교육청에도 사실은 고민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 도교육청에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 의지가 있냐? 그렇게 답변이 어떤 거냐면 어차피 경남형도 재난지원금을 지금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정부형 재난지원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금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 1인당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과연 담당해야 될 업무인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좀 있었고 네. 이제 그것보다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농산물 꾸러미예요. 네. 그게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이제 모아서 거기에서 이미 뭐 시행이 그렇죠. 됐죠. 이행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학생 1인당 한 박스씩 한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 가량이 돼요. 그게 13품종 정도의 농산물을 이어서 이제 보내주는데 그것은 급식이 중단되면서 농가에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농가에서는 그분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또 급식 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고 네. 그의 재원이 필요한 거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학생 수가 37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씩 이렇게 해버리면 소요 비용이 그것만 하더라도 한 11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농산물 꾸러미로 경남도는 재난지원금 대신에 좀 대체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도민들께서도 좀 이해가 바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체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학부모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교육 재난 지원금 내지 학생 뭐 재난 지원금 이렇게 용어가 뭐 각각 쓰이는데 저는 뭐 대체를 했다니까 잠깐 조금 안심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계층이나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감당을 해야 될지 학생이라는 또 그 어떤 계층이 있으면 또 다른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좀 그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뭐 송 의원님께서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안심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앞으로 도교육위원회에서 좀 발전된 소식들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개학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이들의 감염 문제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과 관련해서에 대한 감염 문제 이것들이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거와 관련해서 재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식 책상마다 이제 구분 테이블을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온라인 수업도 이제 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쌍방향으로 잘 커뮤니티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사실 교육을 아이들 보내고 걱정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고교 무상교육 학생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게 변했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의미 있는 행보에 도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격려 있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